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선 누가 가고 누가 초대받지 못했고 등등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 가고 한 안 간다. 예, 사진에서 보여드리시고요. 멜라니아 여사가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홍준표가 보수의 리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하거나 대한민국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지연 변호사님. 홍준표 시장이 취임식 위원회 공식 초청에 워싱턴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통령 취임식의 특사 자격으로 내가 가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뭐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예. 홍준표 시장이 취임식에 참석할 특사로 내정이 됐었다라고 SNS에 밝힌 건데요. 물론 지금 작금의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특사는 무산이 됐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서 취임식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공백 상태인 정부를 대신해서 역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물론 홍준표 시장도 이 예전부터 미국에 이 8년 전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 때문에 북핵 강의를 하러 갔다가 워싱턴 외교가 사람들이랑 연을 맺었고 이런 인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외교안보 문제를 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로 보기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 사실상 지금 한시적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 집권 초기에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재계 인사들로는 사실 입김이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취임식에 가서 어떤 채널을 트는 것은 중요하지만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저는 좀 이 우리나라의 불리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빨리 외교 채널을 가동을 해서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2기에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좀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 시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이 보시기에는 홍준표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스타일은 비슷한데 만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만약에 가정을 해서 외교로 하면 이게 잘 어울리겠습니까?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 노선은 뭐 지난 1기 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이제 국익 우선,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동맹도 중요하지만 동맹보다는 국익이 더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철저하게 세계를 어떤 이 미국의 어떤 이익, 이 관점에서 재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또 국익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의 지금 어쩌면 주류를 대표하고 있는 즉 예. 공화당이라든지 미국 병이나 주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거친 인사 같지만 굉장히 계산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이루고 있는 싱크탱크도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고 그게 어떤 미국 사회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어떤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초대받아서 한번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이런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와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하면 이 충돌이 없게끔 맞춰 나갈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 쪽 여권 인사들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분들은 야당 의원은 받은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당으로서는 이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아직은 약하지 않나. 트럼프 정부에서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기는 좀 맞듣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예,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한 3명 정도가 초대를 받아서 갈 걸로 지금 보입니다. 몇몇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인 그 후보 시절에 피습당했고 이재명 대표도 피습당했고 공통점이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어떤 굉장히 경제에 관련해서는 열려 있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민주당은 오히려 중국과 가깝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한미동맹에 더 가깝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 말에 동의 안 동의 하시죠? 안 하죠. 정말 저는 나경원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 갈라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들이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이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가깝게 지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슨 중국과 가깝고 미국과 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미국과의 동맹은 민주당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혈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일단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한다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혈맹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협력할 하는 수 있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나라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다만 우선을 둔다면 미국이 우선이죠. 만약 진짜 중국과 미국의 둘 중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마치 뭐 미국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을 프레임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이게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야를 넘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경제적으로든 안보적으로든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민주당의 가치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초청을 받았는데 워낙 지금 현재 시국이 어수선한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탄핵이 된 상태라 갈 수 없고 또 관련해서 특사가 누가 갈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 취임식엔 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